엑셀로 안 되는 거를 만드는 게 또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네. 공인중개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오비 초대석.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이야기는 요즘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변경이 돼서 다들 헷갈려 하시고 힘들어 하시고 복잡해 하시고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잘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 아티웰스의 이선구 대표님 모시고 네. 셀리몬에 대한 서비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네. 이선구 대표님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TS 대표 이선구입니다. 먼저 이 네오비 TV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티웰스는 지금 창업한 지 3년째 되는 벤처기업이고요. 주로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서비스를 맨 처음에 만들게 된 거는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 은행 PB나 세무사 같은 세무 상담을 졸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상담을 위한 도구가 좀 우리나라에는 전무하다는 거에 굉장히 제가 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계산 서비스가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아직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 서비스를 만들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셀리몬이라는 서비스로 주로 이제 국민은행, 삼성증권 같은 대형 금융기관하고 세무사나 은행 PB 이런 상담을 위한 이 전업 투자자 또는 이런 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출신이 네. 이런 개발자 출신이 아니시라고. 원래는 개발자는 아니고요. 네.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우리 전통적인 용어로 문과를 나왔습니다. 네. 경제학과를 나와서 이제 첫 직장은 이제 여의도에 있는 증권사에서 네. 뭐 공모심사부라고 해서 이제 기업금융 전담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자금부, 기업심사부 이런 쪽에 근무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회계적인 측면이나 세금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그런 쪽에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사실 개발자 업무에 뛰어든다는 건 사실은 저한테도 사실은 좀 연식이 조금 있는 상황에서 좀 무모하다는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서비스 아직 소개는 네. 안 드렸지만 네.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신 어떤 계기 같은 게 있나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제가 4년 전인데요. 네. 일단 제가 그때는 이제 현업에서 물러나서 이제 투자자문사에서 이제 기업금융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제가 판교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이제 후배가 놀러 오라고 한번 해갖고 그냥 놀러 한번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이제 전자상거래 하다 보니까 IT 개발자를 당연히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상한 천재가 하나 있다고. 근데 개팍한 친구라고 하길래 야, 세상에 천재가 어딨니? 내가 본 천재자는 빌리 게이츠밖에 없다. 그냥 수재겠지. 그렇게 가서 이제 구경하러 갔다가 제가 처음 봤는데 범상치 않은 아주 포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아주 30도 안 된 친구인데 모든 뭐 이 알고리즘 측면이나 이런 걸 보면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제 인연을 맺게 돼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셀리몬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점점 네. 궁금해지는데요. 자, 우선 일단 제가 셀리몬을 써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대표님 안 그래도 오시기 전에 제가 기존에 이제 중개를 하면서 셀리몬을 통해서 어떠한 좋은 결과들을 만들었는지 함께 얘기 네. 나누고 싶어서 특별히 오늘 모셨으니 네. 오늘 긴장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지금 카메라 앞에서 대표님이 얘기를 하실 일이 별로 없었는데 편하게 오늘 안내해 주시죠.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자, 또 셀리몬 서비스 말고도 또 이것저것 있다고 네. 하시는데 어떤 서비스?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세금 계산기 서비스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인지도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일단 이 보험사 전용으로 저희가 CEO 멘토라는 세금 계산 서비스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 CEO 멘토는 가장 큰 이 기능은 보면은 보험 설계사나 이런 분들이 현업에서 법인 영업을 할 때 쓸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상장 주식 평가라든지 가지급금 분석, 퇴직금 시뮬레이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희가 CEO 멘토라는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2월서부터 저희가 런칭을 했는데 공인중개사 전용 땅짓고 리얼터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오픈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험회사나 또 은행이나 증권사 PB들 네. 또 심지어 세무사까지도 이런 네.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그만큼 잘 만들어졌으니까 이용하는 거겠죠. 일단 저희가 초창기에는 일단 그 많은 사람들이 쓰기보다는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이제 전문가, 특히 상담을 위한 전문가에 특화된 서비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서비스를 확대하기보다는 집중해서 만들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부동산 세금 계산기 이쪽으로 특화돼서 만들다 보니까 많이 이름이 나가고 현재는 이제 구독자도 많이 늘고 사용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현업에 있는 세무사들이 많이 쓰나요? 제가 숫자로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이 우리나라 세무사분들이 어쨌든 지금 현업에서 10,000분 이상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한테 많이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 실제로 이 서비스를 만드는데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지도 편달도 해주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접속을 해야 되고 네.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네. 대해서 네. 이제 사이트 가지고 네. 하나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서비스는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셀리몬이라는 서비스가 부동산 세금 관련 서비스인데요. 셀리몬이라고 치시면은 이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 게 도대체 셀리몬이 뭐냐고 이게 여자 이름 같기도 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제가 초창기에 졌는데 네. 셀리라는 SELLY라는 이 셀리라는 뜻이 그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 신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의 어떤 뜻을 집행하고 전달하는 메신저라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다가 뒤에 MON 그래서 몬이라는 뜻이 옛날에 포켓몬스터 그런 것도 네, 있었고 머니라는 뜻도 내고 해서 어떤 뭐 재산을 뭐 불리기 위한 돈에 대한 어떤 이 뜻을 전달한다 이렇게 좀 거창하게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포켓몬스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신의 네. 뜻대로 돈을 번다 되게 좋은데요.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화면을 보면은 저희가 보면은 요새 이제 3년 전서부터 재산세 보유세가 이 가장 핫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3년 전서부터 사실은 이 보유세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게 국민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 보면은 우리 집 보유세 얼마나 나올까? 이거는 이제 이 클릭해 보시면은 가장 큰 게 이제 재산세, 종부세 요새 가장 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입력해 보시면은 아주 쉽습니다. 이게 일단 이 저 또래 나이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할 줄 알면은 다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 네. 좋네요. 기준이 네. 명확하네요. 네. 문과생이고. 네. 문과생입니다. 그래서 1주택, 2주택, 3주택 저희가 주택을 10채까지 다 이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10채 이상 가진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0채까지 되고 뭐 1세대 1주택 여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유자 연령, 보유기간인데 1주택인 경우에 사실은 이 종부세는 보유기간과 이 연령에 따라서 감면을 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일단 여기서 2주택을 누르게 되면은 연령하고 보유기간이 사라집니다. 어허. 왜냐하면 다주택자 2주택서부터는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른 감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1주택 위주로 해보면 이렇게 돼 있고 주소가 또 우리 또 이 셀리몬 세금계산기의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여기에 보면은 주소 검색에다가 예를 들면 대치동 아이파크 제가 임의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사는 집이 절대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넣으면은 대치동 아파트에 대한 그 아이파크에 대한 이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단지 누르고 동을 원하는 동을 누르고 호를 누르고 하면은 공시가격이 나와서 공시가격 선택하면 얼마인지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오호. 지금 시중에 보면은 재산세 종부세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대부분 공시가격 알림이 가갖고 공시가격 확인하고 여기다 입력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게 바로 주소 기반 재산세 종부세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우리나라 1,300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셀리몬 안에 왕창 다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매우 편리하게 보실 수 있고요. 공시가격 상승률은 자동으로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큼 상승했는지 35% 상승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당연히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85 초과 보유지불은 100%인지 아니면은 밑에 50%든 뭐 10%든 보유지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거주 유형을 보면은 보유 유형이 보면은 거주주택이 있고
미등록 임대주택이 있는데 미등록 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전세월세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놓는 집 이런 거를 그냥 미등록 임대주택으로 제가 카테고리를 분리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주주택을 일반적인 거 누르고 합산 배제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종부세는 인별로 합산을 하기 때문에 주택이 만약에 임대주택이나 이 등록을 하게 되면 합산을 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곧 비과세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산 배제라는 용어를 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거는 1주택이기 때문에 아니요 이렇게 하면은 계산을 할 수 있고 밑에 계산하기 누르면은 짜잔 하고 열립니다. 이게 보면은 처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2011년 가격이 나오고요. 예상 보유세 나오고 그 다음에 2019년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조금 아까 2011년이라는데 2020년입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나의 집이 보유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요거를 예상 가격을 또는 금액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저희가 강력하다는 이 기능을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밑에 하단에 좀 보면은 또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게 향후 2020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 상승률을 내가 그 10%인지 15%인지 미리 입력을 해 놓으면은 향후 2023년까지 나의 부동산 이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나올지 이렇게 한 번에 보여주는 이런 기능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대략 계산한 게 아니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당연히 2020년이 90이고 2021년이 95% 누구나 다 아시지만 2022년이 드디어 100%가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상승하지 않아도 재산세 종부세는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이 종부세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쫙 보여드렸기 때문에 한눈에 과연 나의 집이 재산세 종부세가 얼마나 나올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아주 저희가 파워풀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4월 29일 날 이 2020년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지금 최근에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을 팔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매수자도 이렇게 많지가 않고 또 팔고자 하는 또 가격하고 매수 가격, 매도 가격이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가장 지금 많이 이루어지는 게 증여인데요. 다주택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내가 과연 증여를 했을 때 우리 집의 재산세 종부세가 얼마나 줄어들까 궁금하시죠, 교수님? 이거 손으로 계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2020년도 공시가격은 자동으로 찍혀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배우자한테 많이 증여를 하니까요. 주택 가격이 이건 시가입니다. 증여는 시가로 해야만 되기 때문에 뭐 내 주택을 팔진 않았어도 공동주택은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시가를 대략 한 15억 정도라고 보시고 증여 비율은 내가 배우자한테 50%를 증여를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가 50이라고 딱 입력을 해보시고 계산하기를 누르면은 과연 내가 이 배우자한테 50%를 증여했을 때 몇 년이 지나야만 이 재산세, 종부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요거는 어쨌든 현존하는 것 중에서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깨알 자라고 좀 하는 바람에 좀 없던 게 생겼네요. 없던 게 생겼습니다. 이거 만드느라고 또 한 달 동안 엄청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15억짜리 집을 배우자에게 50% 증여했을 때 이 첫 해에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에서부터는 증여세, 취득세를 발생 안 하고 대신에 재산세 종부세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줄어드는데 이게 몇 년 정도 지나면 이제 절세 효과가 나오냐면은 이 표로 보면은 6년 지나면은 드디어 재산세 종부세가 역전이 되는 겁니다. 첫 해만 이제 재산세 종부세는 증여세를 내니까요. 증여시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주택자인 경우에 재산세 종부세를 줄이는데 과연 몇 퍼센트를 증여해야 될까? 아니면은 증여했을 때 몇 년 지나야 효과가 나타났을까? 요거를 보여주는 가장 뭐 파워풀한 핵심은 지금 이렇게 계산하신 게 아까 조회했던 그 대치 아이파크 그 물건을 증여했을 때 그렇습니다. 산출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손님을 상담할 때 이 물건을 어떻게 조정하셨을 때 세금의 변동이 있는지 직접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TV를 대표님, 보시는 분들. 저보다 더 잘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요거가 또 끝이 아니고 네. 모든 거는 뭐 하나 또 이렇게 보고서를 보여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 프린트하기 누르면은 세무 컨설팅 보고서가 쫙 나오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게 이 보고서는 우리가 상담을 위한 자료이지 이게 세무 신고를 위한 자료가 아니니까 공인중개사님들이나 이거를 현업에서 세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이 보고서는 상담을 위한 자료이므로 세무 신고 대행이나 법률적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상담 이 신고 대리인한테 한번 의뢰를 하십시오. 요거를 꼭 주지를 시켜주시고 하시면 제일 좋고요. 요 밑에 보면은 PDF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자동으로 다 뽑힙니다. 그래서 이거를 컬러로 뽑을 수 있으니까 잉크값이 좀 들더라도 컬러로 해드리면 훨씬 더 이렇게 가시적으로 좋은 이 정보를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꼭 권해드리고요. 요거는 현재는 저희가 일일 사용권도 있고 월 사용권이 있는데 월 사용권은 정기 결제이기 때문에 좀 비싸고 일일 사용권은 저희 셀리몬 이 서비스에 들어오시면은 7,700원에 지금 팔고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세금 관련돼서 계산해 보시는 거를 직접 네. 보여주셨는데 일단 크게 회원들이 궁금하실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종부세가 세법 개정안이 통과를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통과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들 예상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세법이 이제 개정이 되고 나면 또 적용되는 시점과의 차이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적용되는 시점에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건지. 네, 지금 이 종부세 보시면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거든요. 내년에는 그렇죠. 통과될 거로 보지만 내용은 좀 바뀔 수 있고 그렇죠. 사실은 이거 저희가 종부세 12.16 대책으로 만들었다가 이거 이번에 오픈할 때 다시 만들었습니다.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작년 버전으로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 지금 사용하시는데 전혀 이 정확도 면에서는 차이가 안 나고요. 사실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금은 업데이트가 가장 큰 중요합니다.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 서비스를 돈 주고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저희는 예를 들면 양도세 같은 경우가 새로 세법이 개정안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 최대한 저희는 뭐 한 열흘 안에 이거를 다 개정할 수 있는 이제 인력을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저희 서비스에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개정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적용을 바로바로 한다. 네. 그런데 약간 시차는 걸릴 수 있다. 네, 뭐 시차가 그렇습니다.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미리 저희가 공지를 하고요. 예를 들면은 오늘 개정안이 나왔다 그러면은 열흘 후에 새로운 개정안에 맞춰서 세금 계산기 서비스를 업데이트한다 이런 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재산세하고 종부세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증여를 했을 때 네. 재산세, 종부세, 보유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런 네. 것들도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거는 네. 주택에 대한 거는 지금 봤는데요. 네. 주택 이외의 것들도 네. 있잖아요. 네. 주택 이외 관련해서는 이제 보험사 이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보험사 서비스를 이제 저희 셀리몬 이 화면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법인 컨설팅 통합 서비스라고 이렇게 저희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이유가 있는 게 이거는 굉장히 좀 고가입니다. 예, 사용료가 그렇군요. 고가고 그다음에 만드는데 또 많은 시간과 이거를 노력을 했는데 이거는 대부분 보험사 FC나 FP들께서 현업에서 이제 법인 영업을 하실 때 뭐 우리나라 99%가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 CEO께서 항상 물어보는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금이 예를 들면 정부에서 집행될 때 코로나 자금을 어떻게 받는 거야?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아니면 3월 결산이 끝나면은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가지급금이 있는데 가지급금을 어떻게 해소했으면 좋겠는지 그 다음에 이 퇴직금을 예를 들면 10년 이상 정도 쌓아놨는데 내가 제대로 퇴직금을 쌓아놨는지 제대로 받아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퇴직금 분석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요거 전용으로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클릭해 보시면은 화면이 기존 화면하고 좀 내용이 좀 많이 다르게 바뀌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임원 퇴직금 분석이라고 그래서 뭐 소득세, 절세, 뭐 유동성 확보, 미처금, 이익이익금, 감소 이런 메뉴로 저희가 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거를 이제 미리 보기를 잠깐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아주 이쁘게 화면을 만들어 놨습니다. 요 문구 하나도 제가 열심히 쓴 거죠. 이러면서 지금 세무에 대한 이 지식은 좀 높아졌지만
흰머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저 원래 흰머리가 거의 없었는데 네. 2년 동안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보험사에서 법인 영업을 할 때 쓰는 어떤 전용 화면이고요. 이것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장 파워풀한 기능이 비상장 주식 평가예요. 비상장 주식 평가가 왜 중요하냐면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면은 그 회사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종가로 해서 이 회사의 어떤 그 주식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비상장은 시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 세법에 맞춰서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주 요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물론 세무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사한테 어떤 이 자문을 받아야 되지만 일선에서 뭐 즉석에서 상담을 하기 위해는 뭐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의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주당 액면가액이 얼마인지, 발행 주식 총수가 얼마인지,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여기 항목에서 묻는 말에 대답만 하시면은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험사나 은행, 증권사, PB들께서 많이 할 수 있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비상장 주식 평가가 나오면은 과연 증여를 했을 때 세금이 얼마일까? 이거까지 계산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춰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보험사나 은행에 있는 법인 영업을 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이런 이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자랑하는 법인 영업 전문 서비스입니다. 그거 이외에도 네. 보니까 양도소득세 네. 라든지 네. 또 뭐 다른 세금 계산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던데, 그런 양도소득세 것들은 어떻게 해야죠. 될까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양도소득세인데요. 네. 양도소득세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저같이 이렇게 이거를 이제 전문으로 해왔던 사람이 아닌 상황에서 공부를 해가면서 하는 것도 어렵지만, 너무 세법 개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세금이고요. 그다음에 복잡한 상황인데, 양도세는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은 1세대 2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그다음에 밑에 클릭해 보시면은 2주택, 3주택, 중과세 제외주택, 그리고 임대주택, 건물 토지까지 정말 양도세는 많이 구현을 해놨는데요. 그만큼 구현하는 것만큼 이제 흰머리가 많이 늘었다는 거를 좀. 예. 그래서 1세대 1주택을 보면은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지분 비율을 좀 입력하면 되고요. 여기다가 양도가액은 요새 뭐 고가주택이 많으니까 제가 한 20억 정도를 입력하고요. 네. 그다음에 취득가액을 보통 뭐 한 15억 정도 이렇게 입력하고, 필요 경비 수수료는 요 묻는 말에 대답하면서 한 이 정도면은 뭐 2천에서 3천 원 드시는데요. 2천이라고 보고,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양도세에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장기보유 특별 공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올해까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3년 보유, 2년 거주, 요것만 지키면은 이제 뭐 이 1년당 8% 해갖고 10년이면은 80%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 달라집니다. 작년 12월에 나온 12.16 대책에 따라서 이제는 보유기간뿐만 아니고 거주기간에 따라서 4%씩 이렇게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내년서부터는 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다소 좀 축소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강화된 양도세고요. 일단 저희는 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도 2년 이상, 그러면은 이 장특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여기서 보시면은 양도가액이 20억이고 취득가액이 15억이고 필요경비 2천, 양도차익은 4억 8천인데 여기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9억 이상에 대해서만 이 양도차익이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금하시는 분들은 이제 9억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서 발라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렇기 때문에 지금 과세대상 양도차익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 3년 이상 할 때하고는 올해까지는 2년 이상이면 다 똑같지만, 보유기간에 따라서 여기 보면은 만약에 10년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 누릴 때마다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저희가 편하게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것만 끝이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깜빡깜빡 이렇게 불이 하나 반짝이는 거 보이시죠? 네. 요거를 보면은 저희가 이 해설을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이 밑에 보면 저희 그 세무사님이 정말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1주택을 20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 총 납부할 세액은 753만 7천 원입니다. 뭐 이렇게
이 문구가 자동으로 나오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장특공제가 2억 6,400이다. 이렇게 문구가 자동으로 나오는데 매우 편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세무사나 이런 분들이 다 검증하고 은행에도 이거를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믿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전화하시면서 읽어만 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수도 없이 검증을 해본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를 보면은 드디어 2021년도가 딱 나옵니다. 2021년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바뀌죠. 예, 보유기간 4%, 그 다음에 이 거주기간 4%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따른 거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양도세 관련한 만큼 저희가 많은 기능이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 이제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반포라든지 개포동 또 그렇죠. 요새 한창 진행 중인 무슨 이 고덕동 같은 데도 많고요. 방배동도 지금 조합원 입주권이 지금 많이 해당되는 아파트가 많을 거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은 이렇게 해서놨는데 보시면은 입력 사항이 매우 이렇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관리 처분이 인가일 이후인지 이전인지 본인이 더 잘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쭤보면 되고 양도 시기가 2021년 이후냐, 올해 2020년이냐 이것도 본인한테 이 상담하면서 여쭤보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어가 어려울 뿐이지 순서대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오늘 보니까 여기 방배동 아파트 또 이제 재건축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용어는 집을 보려고 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요. 그다음에 상담을 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여쭤보고 이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다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분양권도 또 요새 관심 많지 않습니까? 분양권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는 2주택이나 3주택 다주택자는 별로 볼 게 없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없으니까요. 근데 민간 임대주택 가면 또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5년짜리냐 8년짜리냐 저는 너무 이게 볼 때마다 머리가 아픈데 이거 구현을 또 저희 세무자문 하시는 세무사님들하고 다 구현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묻는 말에 대답만 하시면은 쉽게 대답할 수 있고요. 네, 토지 같은 경우는 좀 달라지죠.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 그렇죠.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또 한번 손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럼 또 막 당황스럽죠. 아, 그렇죠. 네. 엑셀로 하려고 하니까 엑셀에 또 함수 쓰기가 또 좀 불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다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양도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담용으로 쓰기에는 아마 이 현존하는 것 중에 가장 뭐 뛰어난 이 서비스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게 뭐 일단 항목 자체를 네. 다 정해져 있어서 입력만 하면 네. 된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항목을 바꾸면 즉시 계산된 결과값이 보인다는 거. 네. 그래서 내가 항목을 바꿔가면서 가장 최적의 조건을 찾아갈 수 있는 네.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또 맞습니다. 입주권 같은 경우에 참 계산하기 복잡해서 네. 일산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은 사실 네. 이거 손 못 대거든요. 네. 세무사들도 안 해주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네. 직접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 수 네.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네. 메리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자, 이와 같이 지금 양도세를 받는데 그 외에도 또 있잖아요. 지금 취득세도 있고. 취득세도 있죠. 네. 취득세 한번 증여세도 말씀드려야 있죠. 되는데요. 네. 증여세는 일단 뭐 이렇게 누구나 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저희 세금계산기는 좀 아주 특수한 기능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억을 제가 한번 증여를 한다고 볼 때 100% 증여한다. 누구한테 주느냐? 대부분 뭐 요새는 자녀한테 많이 주십니다. 그렇죠. 예, 배우자한테 주시면은 좋은데 자녀한테 주면은 이 공제가 5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배우자한테 주면은 6억까지 되기 때문에 배우자한테 많이들 주십시오. 그래야지 나이 들어서 사랑받고 가정도 화목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받고 싶어요. 많이 좀 달라가 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제가 직계 비석 성년한테 하면은 요걸로 이렇게 클릭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세대 생략이라고 많이 들으셔봤죠. 그렇죠. 손자녀요. 이게 손자녀한테 줬을 때는 몇 가지 이제 조건이 따라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손자녀한테 주면은 뭐가 이 세금이 할증되느냐? 요럴 때는 도마를 딱 누르시면은 너무 친절하게 나옵니다. 요것도 읽어보시면 다 알 만큼 뭐 예를 들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판단하고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인수채무 보증금은 일단은 뭐 이 보통 이제 부담부증에서 많이 쓰시는데 지금은 일단은 제가 제로로 놓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세금계산기에 가장 파워풀한 게 있죠. 이 증여세 대납이라는 거 지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되게 중요한 건데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요합니다. 네. 이거 제대로 신경 안 쓰시면은 가산세가 폭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주택을 증여할 때 이게 이 어차피 수중자가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그거 감안 안 하시고 예를 들면 뭐 10억이다. 그럼 10억짜리 집을 주시면은 수중자 입장에서는 증여세를 어떻게 낼 건데요? 그러면은 뭐 엄마가 내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납인데 대납에 따라서는 사실은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 세대 생략을 안이화하고 대납을 안이화하면은 지금 증여세가 얼마 나오는지 이렇게 딱 이렇게 요거는 뭐 직계 성년으로 하니까 너무 간단하네요. 예, 근데 그래서, 여기에서 대납을 지금은 6억 나왔잖아요. 네, 여기에서 대납 여부를 예로 하면 금액이 확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지금 이 TV를 보시는 분들이 증여세 대납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증여할 때 5억 5천까지 증여하면 이제 증여세가 10% 구간이거든요. 20% 구간. 네. 거기에 이제 증여세 뭐 산출해서 세액공제 받고 뭐 하고 하면 실제 납부세액이 7,850 정도로 산출이 되는데요. 이 7,850을 다시 5억 5천에 합산해서 대납을 돌리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그래서 실제 증여세가 20% 구간에 이제 한정되게 되려면 5억 5천이 아닌 4억 6천, 7천 요 정도 구간까지만 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거하고 관련되는 건데 이거는 실제 증여를 진행해본 케이스만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고요. 세금을 증여를 받는 자녀가 내냐, 부모가 대신 내주느냐, 여기에 의해서 세금이 달라진다. 지금 여기 20억 계산했을 때 부모가 아닌 자녀가 냈을 때는 6억 2천 내지만 부모가 내줄 때는 9억 5천을 내야 된다. 이런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그거를 세무사는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는 게 일반적인 경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직접 눈으로 보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이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대납이라는 거는 사실은 손으로 계산하기는 뭐 어렵습니다. 네. 이게 계속 증여 받은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고 세금 받은 거에 대해서 대납이니까 또 하고 돌리고 또 돌리고 예. 또 돌리고 해야 돼요. 일종의 그 수학으로 얘기하면은 그 무한급수 같은 맞아요. 그런 성격이기 더 때문에 이상 숫자가 변하지 맞습니다. 않을 때까지 네. 돌려줘야 돼요. 이거 하느라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게 네. 수학적 산식으로 풀어내고 이거를 예. 엑셀로는 이거를 구현한다는 건 사실상 넌센스고요. 저희 저 프로그램으로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한 5억 정도 돌리는데 13번 돌려야 되더라고요. 머리 휘어집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대납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을 증여할 때는 세금을 낼 수 있는 돈까지 해갖고 같이 현금까지 증여를 해주셔야만 맞아요. 가장 안전하다는 거를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과거 증여 여부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 화면에 보면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놨는데 13년 이전이냐 뭐 14년에서 15년이냐 이거는 세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세율에서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증여세 같은 경우에 아주 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세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현업에 계신 이 세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나 예를 들면은 이 전문가이신 공인중개사님들도 보면은 취득세를 좀 만만하게 보시는 경향이 좀 있는데 취득세 그냥 뭐 주택 뭐 금액 곱하기 세율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 작년에 개정이 돼서 이 6억에서 9억까지는 세율이 취득세가 아주 촘촘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1원 단위로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물론 소수점 몇 자리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할 일은 없지만 그래서 저희 취득세가 그거가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는 뭐 매매냐 교환이냐 상속이냐 뭐 증여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취득세를 나눠놨고요. 그다음에 밑에 부동산의 종류도 보면은 저희가 종류가 많죠.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다는 분들도 계세요. 세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네. 때문에 이렇게 나눠놨고요. 저희가 매매 취득도 보면은 면적도 조금씩 다르죠. 이게 세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취득가액을 6억으로 넣어보면은 보통 저희가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뭐 6억이 660만 1.1%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뭐 세금이 취득세가 1%, 네. 그다음에 농특세가 얼마, 네. 지방교육세가 얼마인데 이거는 이 면적이 8호제곱미터 이하기 미만이기 때문에 때문에. 농특세가 없게 나오는데 네. 일단 여기서 제가 금액을 조금만 바꿔갖고요. 6억 천을 한번 해보면은 그다음에 이 면적을 8호제곱미터 초과로 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이 약간씩 달라졌죠. 지방교육세가 일단 소수점 셋째까지 내려가고 농특세도 바뀌고 취득세도 1.070 작년까지는 못 봤던 세율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바뀌게 나오고요. 요거를 제가 참고로 한번 601000000 이렇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세율이 조금씩 바뀌죠. 이게 이 9억 이렇게 넣어보면은 9억도 3.0인데 지방교부세나 이런 거 감안하면 조금씩 바뀌고요. 요거를 8억 9천이요. 8억 9천 넘으면 또 세율이 바뀌죠. 이만큼 6억에서 9억 사이가 촘촘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를 다 외우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고요. 그렇죠. 손으로 계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득세를 이렇게 저희가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게 또 질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상가주택의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것도 네. 물어보실 텐데 맞습니다. 여기서도 그것까지 반영돼 가능한가요? 있나요?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근데 좀 이 저희가 직접 여기다 반영할 수는 없고 한 번 더 이렇게 또 계산을 해야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이 저희가 바로 여기서 반영을 시킬 수는 없고 근데 상가주택 취득세가 많이 필요하신가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은 왜 이런 얘기가 주택하고 나오냐면 이제 상가가 네. 달라지니까. 엑셀로 다 만들어서 이미 공인중개사분들은 그러세요? 취득세에 대한 걸 쓰시는데 네. 상가주택에 대한 거는 엑셀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또 만들어야죠. 그러니까요. 아, 네. 엑셀로 안 되는 거를 만드는 게 또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상가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개념상으로 보면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될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이 프로그램을 하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어떤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를 도움받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상가주택까지 만들어진다 그러면 네. 공인중개사분들이 확인설명서 작성하실 때 취득세 그러세요? 요새 세율 넣어야 되거든요. 네, 금액도 네. 계략적인 취득 금액에 네. 있어서 넣어줘야 되는데 네. 네. 오늘 대표님 또 숙제 안고 가시는데요. 머리가 또 얼마나 하얘져야 되는지 하여튼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되면 네. 취득세도 진짜 거의 네. 완벽에 가깝지 않을까. 네. 공인중개사분들한테 큰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셀리먼 세금 계산기 보면은 이렇게 가장 큰 카테고리로 양도세, 증여세, 그다음에 취득세, 그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이렇게 큰 네 가지 종류가 있고요.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새 제일 많이 쓰는 세금이긴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쓰기가. 그렇죠. 입력 사항이 일단 부담부 증여는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세 가지가 한 번에 발생하기 때문에 입력 사항도 많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그냥 증여세 뭐 양도세 조건 입력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만 이 안에서 계산하기가 어려운 거지 입력하는 거는 양도세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주택의 종류, 뭐 1주택이냐, 그다음에 소재지, 조정 대상 지역이냐, 뭐 85 초과냐, 면적이 이런 거 누르고 기준시가를 여기다 입력하는데 기준시가도 주소 검색하면 자동으로 저희가 끌어와서 여기다 값을 보여주기 때문에 편리하고요. 양도소득세 정보는 뭐 우리가 아는 거랑 똑같죠. 뭐 이 취득 시기 누르고 그다음에 뭐 경비 수수료, 그다음에 취득 당시 뭐 기준시가 이런 거 등 누르고 증여세 같은 경우도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뭐 증여재산 지분하고 증여재산 금액 이런 걸 누르고 딱 계산하기 누르면과 동시에 양도세, 취득세 이렇게 밝혀지는데 저희가 요거를 제가 입력하는데 저는 이제 한 10초면 되거든요. 하도 많이 해갖고 제가 한번 넣어보면요. 15억짜리고 기준시가는 시가보다는 저렴할 테니까 한 10억 정도로 넣고요. 그 다음에 취득 시기는 8일 이전이라고 보고 취득 당시 실거래가가 한 12억이다. 실거래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너무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조금 금액을 더. 좀 늘려야 되겠네요. 아니요, 여기를 줄여 주십시오. 여기를 한 10억. 12억을 줄여 주십시오. 여기를 줄여놔야 네, 되겠네요. 네, 네, 네. 한 10억 정도로.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한 10억 정도로. 혹시 이런 집 네. 있으세요? 예, 이렇게 해서 눌러오게 보면은 이게 밑에 나타나는데요. 증여세가 얼마인지 자동으로 나타나고 취득세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양도세가 얼마인지
이렇게 쭉 나타나니까 양도세는 여기를 금액을 제가 분명히 안 눌렀을 것 같아요. 여기요. 네. 요게 양도세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인수채무 보증금이 부담보증에서 양도를 치른 건데요. 이렇게 보면 금액이 나오죠. 컴퓨터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제가 입력을 네.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증여, 취득, 양도가 세 번에 한 번에 볼 수 있고요. 요거를 또 이제 또 주목하셔야 됩니다. 최적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부담보증여. 기가 막히네요, 그건. 요거는 네. 손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요거는 이제 수학으로 풀어낸 겁니다. 과연 내가 평가 금액이 15억인 집인데 최적 대출 금액이 물론 14억 5천 주지도 않지만 얘가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요거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건데 요거는 저희가 작년에 특허 출원을 했죠. 알고리즘으로. 네, 그래서 저희의 자랑거리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대출을 많이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는데 작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뭐 이금융권 가거나 그러면은 뭐 70% 해주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내가 부담보증이 할 때 대출을 얼마까지 받았을 때 최적으로 세금이 적게 나오는지 이런 저희 셀리먼 세금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항상 비교가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얼마, 저렇게 시뮬레이션 했을 때 얼마 이거로 보여주는 저희의 큰 이 경쟁력 있는 세금 계산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쭉 듣고 보니까 저 보고서가 또 만들어진다는 네. 특징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서비스 자체를 사실 우리가 대표님을 처음 뵌 게 아니잖아요. 네. 처음 뵀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네. 업데이트가 엄청 많이 됐는데 변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네. 계셔서 네. 네. 앞으로 약간 좀 네.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부분들도 금방금방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큰 기대가 또 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또 즉시 네. 상황의 조건 변경에 따라서 네.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고 네. 심지어 부담보증 증여 네. 같은 케이스에는 동시에 여러 가지 네. 세금도 다 계산이 그렇습니다. 되고 네. 최적의 증여 비율이 얼마인지에 네. 대해서도 결정을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쭉 설명을 들었으면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내용이 네. 이거 실제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 네. 이런 얘기들을 네. 생각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이용해 볼 수 있나요? 이거를 지금 현재 이용하려면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그 셀리몰 메인 페이지에 가서 뭐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 크롬에다가 저희 이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셀리몬이라는 말을 이렇게 치면은 저희가 저희는 앱이 아니고 웹 그 서비스거든요. 그러면 쓸 수 서비스. 있는데 현재는 안타깝게도 다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 계산 서비스도 유료하고 법인 컨설팅 서비스도 다 유료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또 정액 결제입니다. 한 달간 결제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주 안타까워하시길래 저희가 지난달에 이제 하루 이용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하루 동안 저희 셀리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뭐 일정 부분 이 비용만 지급하면 다 쓸 수 있게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보고서도 출력이 가능하고 뭐 이런 서비스를 다 포함해서 하루 이용권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회원 가입하고 그다음에 네. 하루 이용권 결제를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보면 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게 봤는데 현업을 뛰시면서 이 서비스를 직접 혹시 이용해 보셨나요? 저는 지금 아까 보여주신 5가지 컨셉 중에 셀리몬을 통해서 제일 많이 봤던 건 보유세 계산하고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주택자이신 분들이 이거를 계속 보유를 쭉 할 건지 아니면 일부를 양도할 건지 증여할 건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드릴 때 셀리몬의 이제 보유세, 이제 재산세, 종부세 챕터를 저는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히 양도세 뭐 다른 것들은 뭐 엑셀로 계산해도 아니면 계산기로 계산을 해도 어느 정도 다 산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보유세 부분은 다 기준시가 작년 거, 뭐 올해 거, 내년 거 비교 다 찾아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면에서 셀리몬이 제일 좋은 건 보유세 부분에서는 실제 물건을 적용해서 산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양도세나 뭐 취득세든 뭐 이런 것들은 디테일이 워낙에 좋아서 세무사한테 질의를 할 수도 있어요. 저희도 현장에서 많이 세무사를 상대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5월 같은 때는 세무사들이 엄청 바쁠 때잖아요. 그렇죠. 무슨 질의를 하면 답을 그렇게 빨리 받기도 어렵고 또 하나는 네. 디테일까지 보기가 맞아요. 어려워요. 네. 그런데 오늘 저도 이제 양도세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쪽에서 많이 계산했는데
아까 대표님이 상세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보유 형태를 복잡하게 다 늘어놓고도 다 볼 수 있다라는 되게 강점이 양도세에서도 있었고, 증여세 대납까지 계산되는 줄 알았으면 제가 엑셀에서 12번은 안 돌려봤습니다. 손님한테 상담을 하고 실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하고 세무사한테 세무 네. 계산을 받았는데, 제가 원래 산출했던 거랑 달라서 왜 다르죠? 라고 물어봤더니 그 대납세에 대한 네. 부분을 알게 돼서, 저는 그럼 세무사가 준 게 맞는지 아닌지 제 스스로 검증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 엑셀로 다 돌려봤어요. 최근에도 그런 건이 있는데 다 돌려서 이게 대납이 진행됐을 때는 얼마다까지 저는 다 설명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셀리몬에서 다 되는 걸 제가 셀리몬을 디테일을 안 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유형별 디테일이 너무 좋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서비스가 유료냐 무료냐 이거를 떠나서 현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몰라서 못 물어보겠다. 그런데 실제 거래하고 있는 손님들 아니면 상담을 하시고 계시는 손님들을 상담하기 전에 먼저 내가 만약에 양도하시는 분이라면 양도세, 네. 그리고 아니면은 기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주택이신 분들이 어떻게 보유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점을 좀 정리해 드리려면, 손님 물건에 대해서 정보만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손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상담 자료를 내가 뽑아보고 내 스스로 이 손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정리를 하고 손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면 뭐 계약이든 아니면 손님을 위한 고객 컨설팅이든 어떠한 방향으로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꽤 많이 있고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리몬의 일부를 썼고 나머지는 다 저의 그냥 그 시간을 이용해서 다 엑셀로 했던 것들을 한 방에 정리해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셀리몬을 대표님을 통해서 디테일을 보여드렸지만, 다음에는 실제 적용했던 사례들 위주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거구나 직접 되게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또 제가 또 열심히 또 셀리몬을 연구해서 네, 또 사고 치시는군요. 근데 대납을 엑셀로 이렇게 대표님 계산하셨다는 거는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네, 해보니까 존경스럽습니다. 더 많이 알게 될 수 있어서 손님한테 더 많은 걸 네, 알려드릴 그럼요.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네. 자, 또 그 외에 뭐 활용하시다가 궁금하셨던 거 또는 뭐 알고 싶었던 거, 또 대표님 만나고 여쭤보고 싶었던 거, 뭐 이런 건 없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대표님이 아까 종부세 보유세 이렇게 이 파트를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공시 가격이 반영이 되면 확정되기 전에 먼저 프로그램을 바꾸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무산되면 다시 제자리로 와 네. 있더라고요. 네. 제가 보니까 되게 신속하게 응대를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조금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무사님들한테 상담을 해도 그냥 결과 목적물에 대한 답밖에 못 들어요, 현장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되게 디테일하게 보고서로 볼 수 있어서 이 보고서를 굳이 손님한테 먼저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손님한테 드렸을 때 이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인한 이게 저희한테도 그렇죠.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손님을 상담하실 때 본인이 상담을 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자, 또 대표님 뭐 이제 대충 설명을 다 네. 해주신 것 같은데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저희가 이제 셀리몬 세금 계산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까지 오는 데면도 많은 이제 노력과 어떤 젊은 개발자들하고 어떤 저희가 의기투합해서 한 이렇게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세금 계산 서비스도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업데이트고요.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새로운 취득세 관련된 게 있다 그러면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개발해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오늘 보고 내일 보면 또 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전된 모습의 어떤 셀리몬 세금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그 고객 관리 프로그램 뭐 네. 이런 게 또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약간 또
네. 중개사님들 보시기에는 많이 익숙한 그런 세금 계산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 이 RTOS가 개발한 공인중개사 전용 그 고객 매물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서비스는 제가 이제 만들게 된 거는 부동산 세금 계산을 이제 한 3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업계 또는 이 건설 업종 또는 이런 업종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 현업에 있는 특히 이제 공인중개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나 이런 거 하나만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게 뭔데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 매물 고객 관리 이런 어떤 서비스가 체계화된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이제 이 개발을 하게 됐고요. 이름이 이제 이 땅짓고 리얼터라는 이름인데 한마디로 이 그 밑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home.직고.realtor.com 보면은 저희 이제 홈페이지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매물 고객 관리, 휴대폰 연동, 그 다음에 매물 보고서, 세무 보고서 이 네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어떤 공인중개사 전용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매물 고객 관리 서비스를 보면 일단 지금까지 제가 이 연세가 좀 드시거나 이런 분들은 매물이나 고객 관리를 이 엑셀에 하기가 좀 불편한 적도 많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장부에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다른 패키지에다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희 서비스를 보면은 전국 1300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다 저희 서비스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소만 입력하면은 이 아파트 집 모양으로 요새 이제 4차원 몇 시대니까 디지털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네. 집 모양으로 짜잔짠 이렇게 나타나면은 집 모양에서 동호수만 누르면 예를 들면 그 동호수별로 매물 관리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 연동 서비스인데요. 이 PC에다가 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은 공인중개사님들은 보면은 외부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화가 왔다. 모르는 전화인데 저장해 놓지 않은 전화다. 그러면 약간 당황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고객 정보를 뭐 수만 명 되시는 분도 있는데 다 저장할 수는 없거든요. PC에 저장해 놓으면은 그 고객의 어떤 매물 정보, 상담 정보, 메모 내용까지 이 핸드폰에 뜨기 때문에 휴대폰을 먼저 보면서 그 다음에 고객한테 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매물 보고서라는 거는 저한테도 공인중개사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데 보면은 이 보고서 같은 거 정말 잘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아주 뭐 겉에 그냥 금박으로 씌워놓은 데도 있고요. 아니면은 가죽으로 만들어주는 데도 있고요. 근데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값이 요새 뭐 강남 같은 데는 30억 넘는 집이 뭐 수두룩하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거래 단계에서 사실은 매우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 고가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 번도 공인중개사들이 고객한테 그런 어떤 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지금까지는 제공해드리지 못했는데 저희가 그거에 어떤 이 어려움을 저희가 해결하고자 매물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주소를 입력하면은 그 단지 정보, 뭐 실거래가, 공시가격, 그 다음에 매매 금액 같은 게 저희가 이 매물 보고서를 자동으로 출력해주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무 보고서라고 그래서 저희 셀리먼 세금 계산기 있는 서비스랑 똑같은 게 여기 붙어 있습니다. 기능도 똑같고 모든 그 입력 사항도 다 똑같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님들이 현업에서 쓰시기에 뭐 부족함이 없고요. 요거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이제 땅짓거리였다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갖고 이게 무슨 회사구나 이렇게 구경하시고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신 다음에 베타 버전 무료 체험하러 가기 하면은 여기 이제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고요. 요거는 밑에는 땅짓거 리얼터 고객관리 앱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PC에 저장해 놓은 고객 정보가 내 핸드폰에 자동으로 뜨는 그런 연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앱입니다. 그래서 베타 버전 먼저 이 무료 체험하러 가기는 딱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여기에서 아이디 B번 비밀번호 다시 한번 넣고 중요한 게 공인중개사 사무처 찾기인데요. 여기다가 예를 들면은 뭐 이 자기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름을 입력하시면은 예를 들면 저는 여기가 네오비 사무실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네오비라는 이름이 쭉 뜨거든요. 네. 여기서 뜨면은 예를 들면은 네오비라는 데가 참 많네요. 이름이요. 예. 다 그러면은 저희 회원사입니다. 회원사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요거를 하나 선택해서 하면은 자동으로 여기에 입력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
매물 보고서 같은 데 보면 표지에 요렇게 그 본인의 중개사 사무소 이름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쓰면은 그게 표지에 딱 찍힙니다. 그러면은 고객들한테 매물 보고서 같은 경우는 뭐 부담 없이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드릴 때 매물 보고서에 이 내 중개 사무소의 이름이 찍혀 있으면 굉장히 뭐 신뢰감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권장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회원 가입은 지금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해놓은 거를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회원 가입에 들어가면 딱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 보면은 아이콘별로 뭐 내 등록한 주택이 아파트는 몇 개, 단독 다가구는 몇 개, 상가는 몇 개 이렇게 쫙 뜨는데 요거를 저희가 이 밑에 있는 숫자는 내가 아파트를 45개를 여기 보면은 매매, 전세, 월세 이렇게 돼 있죠. 매매가 45개, 전세가 10개, 월세가 4개를 등록해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쫙 보시면은 한 화면에 다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매물이 내가 지금 매매가 54개가 진행하고 있고 전월세는 16개, 급매물은 아직은 진행하고는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 일정도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방문 상담이냐 전화 상담이냐 매매 계약일이 언제냐 이렇게 딱 뜹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지금 반응형 앱으로 다시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정에다가 이렇게 뭐 매매 계약 뭐 계약일 중도금 잔금일 해놓으면은 핸드폰에 이제 딱딱 뜨게 되겠죠. 그렇죠. 오늘은 뭐 A동 뭐 101호에 중도금 납부일입니다. 이렇게 뜨기 때문에 이 외부 영업하실 때도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 입력만 해놓으시면 다 뜨고 있고요. 화면이 너무 크니까 제가 이거를 조금만 줄여갖고 이 정도 크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만에 다 나오죠. 그럼 일단 제가 이 매물을 등록하는 거는 굉장히 저희도 이 셀리몬이 갖고 있는 공공 데이터 자동화 기술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여기다 해놨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요. 경기도 성남시는 제가 집이 분당이라서 이렇게 찍혀 있는 겁니다. 제가 회원 가입을 제가 네오비로 했으면은 여기 방배동 이름으로 찍힐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성남시하고 예를 들면 분당동에 아파트를 먼저 해보면요. 뭐 자기가 원하는 아파트를 이를 하나 딱 눌러보면은 집 모양이 다 드디어 나타납니다. 이 집 모양은 저희가 우리나라 모든 공동주택이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다 들어와 있고요. 요거는 저희 자동화 기술로 자동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동호수를 딱 선택하면은 이렇게 또 짠 하고 나타납니다. 요거는 뭐 매매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연세인지 뭐 거래 선택 뭐 이렇게 체결 보료 누르고 금액을 예를 들면은 뭐 10억이다 이렇게 눌러놓고 뭐 고객 정보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는 고객 정보를 딱 넣어놓고 매물 등록하면은 색깔이 딱 변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연세로 아까 등록했기 때문에 색깔이 보라색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딱 누르면은 이 아파트에 대한 건물 정보, 성남시 분당구에 있고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자동으로 끌어와서 여기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 정보는 제가 아까 시간상 아까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입력을 여기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지 정보 기본적으로 공공 데이터에서 다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실거래가도 면적별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입니다. 그다음에 주변 지역 실거래가까지 예를 들면은 69제곱미터다 그러면 69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주변 지역 다 보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이 땅짓거 리얼터에서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중개사님들 이거 보시려면은 실거래가 보시려면 뭐 일반적으로 네이버 많이 가서 보시거든요. 그다음에 뭐 이 건축무대장 보려고 그러면 정부 사이트 보러 가야 되는데 저희는 이 아파트뿐만 아니고 제가 이 샘플로 등록한 매물을 보면은 아파트뿐만 아니고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 그다음에 부동산 중에서도 건축물, 건물이죠. 빌딩까지도 다 넣어놨기 때문에 모든 게 여기에 다 이렇게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 이렇게 등록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니까 저 이거 만들 때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님께서 아침에 출근하셔갖고 컴퓨터를 딱 켜셨으면은 내 매물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어떤 상태일까 이런 거를 지금 가장 먼저 보여주는 그런 컨셉으로 제가 이거를 같이 만들게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지금 매물을 지금 제가 몇 개 등록을 안 해놨는데 보통 뭐 50개나 70, 80개 등록을 하시거든요.
그럼 이 화면에 막 이렇게 찍혀 있을 겁니다. 그러겠네요. 그다음에 체결 상태도 계약이 진행 중인지 아니면은 뭐 보류 상태인지 아니면은 뭐 추천인지 이런 매물 종류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편하고 가장 큰 거는 이 화면에서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고객 정보에다가 등록을 해놓으면은 이 고객이 나한테 전화를 했을 때 핸드폰에 드디어 뜨는 거죠. 어떤 내용이 뜨느냐? 요 메모 상담 정보 다 뜨죠. 예를 들면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뭐 고객이 전화 오셔갖고 호가를 뭐 2천만 원 내려서 빨리 팔아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 있다면 여기다 쓰면 되기 때문에 뭐 전화를 딱 오면은 이 고객이 무슨 말 하셨더라. 이렇게 깜빡깜빡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화면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매물 보고서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 분당 파크비라는 거 지금 보이시죠? 요거를 매물 보고서로 쫙 누르면은 여기 한 3초에서 한 5초 정도 걸리거든요. 이게 매물 정보 보고서인데요.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5월 25일 여기 딱 찍히고요. 아, 요거 보이시죠? 아까 그래서 이렇게 공인중개사 이름을 다운받아서 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만약에 다운 안 받으시면은 공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별로 모양새가 안 좋죠. 그 다음에 다음 칸 보시면은 희망 매매가가 뭐 얼마고 실거래가는 자동으로 끌어오는 거고요. 공시가격도 자동. 희망 매매가는 아까 매물 등록할 때 내가 입력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자동으로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물 주소 뭐 단지 정보 이런 거는 당연히 자동으로 뜰 수 있는 건 다 뜹니다. 다만 현관 구조 같은 거는 이 입주 가능일은 아까 매물 등록할 때 입력을 안 해놨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안 뜨는 거고요. 간단하게 입력하시면 되고 실거래가 이 해당 면적에 대한 실거래가가 지금 최근 거 그대로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단지 정보 면적별 세대수가 몇 개인지 가끔 보면 생각 안 날 때 많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대수도 이게 기본적인 단지 정보지 않습니까? 요거 물론 해당 단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다 외우시는데 가끔 하다 보면 또 까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손님한테 드리면은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공시가격도 사실은 최근에는 많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 세금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가격, 실거래가를 자동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요거를 칼라로 프린트해서 딱 드리면은 고객이 요새 뭐 20억, 30억 되는 집인데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서비스를 이 공인중개사들이 제공해드릴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야 이런 거를 제공해드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매우 편리하시고요. 저는 이거를 꼭 이렇게 많이 활용하시라고 그러는 게 이 교수님이나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은행이나 증권사는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무기가 참 많아요. 뭐 화려한 차트, 그다음에 보고서, 방문 상담도 같이 해주고 모든 거로 다 주는데 공인중개사님들께는 이런 거를 제공해드리는 서비스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20억, 30억 되면서 중개 수수료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객의 눈높이도 그만큼 올라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옛날하고 똑같이 10억대, 5억대일 때 수수료 받는 거하고 지금하고는 천 단위가 넘어가는데 고객들도 뭐 해주는 거 없어? 뭐 특별히 뭐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고객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고가 아파트 시대에 고객들한테 미리미리 이런 거를 뽑아서 상담 전에 예를 들면 A동 106호 손님이 오셨다 뽑아놔서 상담해서 드리고 요거를 딱 드리면은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꼭 활용해 보시면은 어떤 우리나라 중개업 시장을 리더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참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 말고 저 매물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가 만들어졌으니까 네. 뭐 매물을 팔겠다고 매도 네. 의뢰하신 분들한테 네. 접수된 매물에 대한 것이 이렇다라고 네. 안내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반면에 살려고 오신 분들한테도 보여드리면서 이러이러한 매물들이 나와 있다 이렇게도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 외에 또 고객 관리 네. 라는 부분들도 있죠. 네. 이게 핸드폰이랑 연동도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이제 요 등록 고객 보기인데요. 신규 동네 등록 고객은 여기 이렇게 익숙한 화면입니다. 네네. 여기에 고객 이름, 그다음에 속성.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매도인, 매수인, 그다음에 선택도
제가 이거를 한번 다른 중개사님들께서 말씀하셔갖고 등급을 나눠달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저는 1등급이 별로 일을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의미인 거죠. 저도 1등급 별내나요? 아 글쎄요. 중개사가 뭘 안 하시니까 무등급이시겠는데. 무등급일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처리 상태도 예를 들면 이건 뭐 많이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이렇게 등록하고 전화번호도 이름도 그냥 뭐 누구 이렇게 입력만 해놓으시면 다 뜨니까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고객 주소도 예를 들면 뭐 서초구 방배동 메모도 오늘 고객이 방문하셨는데 뭐 성격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고 뭐 이 집을 가능하나 빨리 매도하고자 원하십니다. 그리고 전속으로 주시겠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별 5개를 써놓으면서 메모를 해놓으면은 뭐 나중에 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기 하면은 이 등록 고객을 제가 이제 이름을 안 썼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그냥 한 글자만 써놓겠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딱 뜨거든요. 근데 요건 어디서 보느냐? 뭐 등록 고객 보기 보면 되죠. 여기서 이렇게 아까 조금 아까 입력한 게 뜨는데 제가 미리 요걸 하나 입력을 해놨어요. 리얼터라는 이름으로 해놨는데 계약 대기고 전화번호도 하나만 써놨는데 보통 여러 개 쓸 수 네, 있죠. 맞아요. 5개까지 해달라고 그러셔가고요. 맞아요. 저 원래 이거 2개만 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큰일 날 뻔했네. 그랬더니 뭐 그럼 아들, 딸, 며느리 이렇게 전화하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갖고 네네. 다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서 5명 정도면은 뭐 충분합니다. 네,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도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가 리얼터면 여기는 요분의 뭐 아들. 네. 뭐 딸. 임차인. 임차인도 되죠. 네. 요새 또 며느리가 또 이렇게 권한도 있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뭐 메모도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으면 되고 상담 내용도 이제 뭐 전화 상담할 때 바로바로 내용을 쓰면 되고요. 메모는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은 이렇게 뜨거든요. 요 분이 그러면은 7424-5339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놓으면은 제 핸드폰에 딱 뜨는 거죠. 네. 신기하죠. 신기하네요. 네. 그럼 핸드폰에서 상담을 하고 나서 입력을 하면 되나요? 입력을 하면 되죠. 아. 근데 아직은 안 만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왜냐면은 아직. 다음 달 정도에 만들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뭐 상담 내역, 그다음에 뭐 매물 정보, 그다음에 메모 3가지가 보이고요. 상담 내용은 뭐 밑으로 뭐 몇 페이지까지도 다 보여줄 수 있고 매물 정보는 5개까지 보여드리고요. 메모도 밑에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요. 그러면 상담 내용 저장하기 하고 주로 이제 콜백 서비스라고 그래갖고 뭐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문자 쓰는 게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앞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있다 하려고요.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밀려있는 개발물이 많아갖고 순차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네. 그 아까 설명했던 셀리 매니저하고 네. 이 지금 땅짓고 리얼터하고의 상관관계 뭐 이런 네. 것도 있나요? 상관관계라보다는요. 셀리 매니저가 저희가 이름을 바꿔서 지금 땅짓고 리얼터로 이제 바꿔서 이렇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고요. 그런 거군요. 네. 원래 작년에 오픈할 때는 이제 셀리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공급했는데 이 공인중개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부동산하고 좀 잘 안 맞는다. 어떤 매니저냐? 어떤 매니저냐? 셀리가 사람 이름이고 매니저냐? 뭐 김 과장이냐 이 과장이냐 그래서 저희가 이 리얼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바꿔서 5월 때부터 다시 서비스를 공급하게 되고 있고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은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달라질 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매물 관리 프로그램을 쓰시고 계시는 분들은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쓰시던 분들이 한 번에 땅짓고로 움직이시는 건 어려우실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매물 관리 프로그램을 어떤 걸 써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은 이거는 전체 뭐 공동주택에 대한 기반이 다 깔려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대표님이 그렇게 좋다고 설명하셨던 셀리몬 네. 세금 관련이 여기에 들어오시면 부가 서비스로 제공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일단 오늘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들어본 네.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일단 이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시고 싶으신지. 네, 저의 사실은 앞으로 이제 꿈은
셀리몬 세강상기는 사실은 지금 이미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그 땅을 개척한다기보다는 오류를 줄이고 정확도를 좀 높이는 그런 서비스로 갈 것이고요. 땅짓고 리얼터는 저는 가장 큰 게 상생입니다. 물론 제가 공인중개업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왔던 사람도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는 또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대신 상생이란 말을 쓰고 싶고요. 제가 공인중개업을 하시는 분 중개사님들 만나보면은 또 무슨 서비스가 나왔어? 또 돈 내야 돼? 월 얼만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셔서 저도 맨 처음에 좀 반성도 하고 내가 나아갈 방향을 좀 더 많이 이렇게 재정립했는데요. 저는 땅짓고 리얼터가 물론 저희가 일정 기간 지나면은 유료화를 할 건데 저희가 여기에 들어오면은 이 매물 관리, 그다음에 고객 관리, 그다음에 휴대폰 연동, 그다음에 세금 연동 서비스, 그리고 저희가 이번 달 하반기 다음 주서부터 하게 될 이 매물 홍보 서비스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서 공인중개사님들과 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저희가 만들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나라 공인중개업이 보면은 지금 이제 거래량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많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보면은 새로운 비즈니스가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들께서 수수료에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천수단 모델이었는데 이제는 4차혁명 시대의 산업 간의 어떤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수수료 위주에서 뭐 새로운 비즈니스 이거를 이제 같이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 대기업 보험사와 연계한 뭐 보험 서비스, 그다음에 임대주택 관리 서비스 이런 거를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앞으로 한 찬바람 날 정도 되면은 저희가 그런 서비스 다 공인중개사들께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일단 문과 출신으로 시작하셔서 지금은 네. 세무 전문가에다가 네. 사실상 거기다가 또 부동산 중개업이 필요한 프로그램까지 개발하시고 굉장히 다재다능한 굉장히 유용한 이런 프로그램들 만들어서 삶도 굉장히 편안하게 네.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나아가신 행보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설명 쭉 들으시면서 저런 서비스 나도 한번 이용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영상 보시면은 셀리몬, 네. 그다음에 땅짓고 리얼터 뭐 이런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잘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대표님도 그렇고 네. 또 이걸 이용하시는 중개사분들도 그렇고 또 일반 고객들도 나 도대체 이번에 보유세 얼마나 나올까 뭐 네.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 그 증여를 어떻게 할까 네. 부담부 증여를 어떻게 할까 또 이렇게 나한테 필요한 부분들 이런 거 활용해 보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장시간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하고요. 네. 자, 오늘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에게 도움이 됐으면 네. 하고요. 또 앞으로 대표님의 발전도 기대해 보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네. 다시 한번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네오비TV 초대석으로 아티얼스의 이선구 대표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시청자분들께도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관심 갖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들어가셔서 한번 이용해 보신다 그러면 훨씬 더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비스가 굉장히 강력한 만큼 그만큼 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특별한 분 모시고 다시 초대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